자, 그 중간고사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배운 지가 시간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문제 풀 때 자꾸 이제 실수하고 그러는데, 자, 우선 개념 학습이 그 전에 했다는 전제 하에서 좀 더 개념을 빠르게 정리해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곱근의 정의는, 자, 우선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서 등장하죠. A의 제곱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A의 제곱근 하면 중간에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이 생각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자, 이거는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고, 그럼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어떤 수가 있는데 이걸 제곱했다는 건 두 번 곱한 거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X는 플러스, 물론 마이너스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죠. 그리고 루트라는 기호를 쓰고 이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A의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수를 동시에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 자, 이 플러스 루트 A랑 또 하나의 X인 마이너스 루트 A를 우리는 하나는 A의 양의 제곱근, 부호가 플러스니까요.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부호가 음수인 이 마이너스 루트 A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A의 제곱근이란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A의 제곱근 그러면 양음을 떠나서 먼저 제곱해서 A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꼭 떠올리고 수식으로 표현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대부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A의 제곱근 하면 바로 어떤 결과로 루트 이렇게 넘어오면서 대부분 문제를 틀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2의 제곱근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2의 제곱근 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먼저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그 2를 집어넣으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근 말고 0의 제곱근을 해볼게요. 자, 0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0이 되는 수고, 자, x는 역시 뿔마 루트 0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0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부호를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다는 건 알겠고, 그럼 루트 0은 0이랑 같겠네요. 어쨌든 자, x는 0 하나가 존재하겠습니다. 이제 0의 제곱근이 이제 한 개이다 보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곱근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쌍으로 존재하는데, 자, 이 0이라는 수 때문에 항상 두 개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두 개라는 건 그래도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제곱근이 두 개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0 말고 반드시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가 있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x를 두 번 곱한 겁니다. 제곱이란 건 같은 수를 곱한 건데, 같은 수가 플러스였으면 둘 다 플러스겠고 마이너스였으면 둘 다 마이너스일 텐데, 자, 같은 수를 두 번 곱했어요. 플러스를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될 수 없는 거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호 체계에서는. 자, 그 다음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을 떠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자, 이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객관식 문제에서 옳고 그른 거를 찾는 문제에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서 문제를 어렵게 여러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제곱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표현들 보면
우선은 1이라는 숫자를 등장시켜서 1의 제곱근은 1이니까 한 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문장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또는 7의 음의 제곱근은 그럼 7의 음의 제곱근이면 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낚으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잡아볼까요? 자, 1의 제곱근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린다 그랬죠?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런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일단 루트 안에 1을 넣으면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1이 있네요. 자, 물론 루트 1이 이제 1이라는 거 우리 성질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 어쨌든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서 항상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0보다 큰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입니다. 0 말고요. 자, 그 다음 7의 음의 제곱근 그러면 역시 제곱해서 7이 되는 수죠.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역시 x는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존재하는데, 자, 이 플러스 루트 7을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7을 음의 제곱근입니다. 뿔마 루트하고 그 수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게 7의 음의 제곱근, 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은 어떤 의미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라고 하면,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정의에서 했듯이 우리 마이너스 7의 제곱근 그러면 루트 안으로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들어가서 표현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물론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학습하게 되겠지만 없습니다. 이런 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루트 안이 음수일 수 없다. 루트 안이 음수일 수 없어요. 루트 안이 음수란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안이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 있죠. 루트 안에 음수가 있다는 얘기는 제곱해서 음수가 된 거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2이다. 역시 이제 마이너스 2, 4를 보고서 이제 마이너스 2를 여러분들이 얼핏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역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실수하게끔 한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역시 마이너스 4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0의 제곱근은 없다. 0이니까 없다. 0.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다 틀린 표현이죠. 우리가 좀 전에 학습했죠. 자, 이런 이제 틀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때 반드시 쓰는 개념이 정입니다.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것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그 수를 루트 안에 대입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우선은 루트 5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그냥 5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선 5의 제곱근 하면 강조했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라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자, 그런 수는 항상 두 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0 빼고 두 개다. 자, 그 수를 루트 안에 표현하면 그 수는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 두 개가 되겠고, 이 플러스 루트 5는 5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에 해당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5의 제곱근 그러면 어쨌든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자, 그 5의 제곱근 중 조금 전에 이제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생략해도 되죠. 이 루트 5를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만 따로. 자,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냥 영어로 이게 루트잖아요. 그래서 루트 5라고 읽으면 돼요. 뭐 루트란 표현을 쓰죠. 자, 뿌리란 뜻이라고 했고, 자, 어쨌든 루트 5인데, 자, 이걸 루트 5라고 읽지, 앞으로는 뭐 이거를 제곱근 5라고 읽진 않는데, 자, 한국말로는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자, 루트는 제곱근의 표현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트 5로 읽는 방법, 루트 5. 또 하나의 방법은 제곱근 5입니다. 그래서 루트 5를 읽어라 그러면 앞으로는 루트 5라고 읽을 거예요. 이번 시험 말고. 근데 이번 시험 때는 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게. 자, 그러면 제곱근 5는 5의 제곱근 중에 우리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는데 그 양의 제곱근을 부르는 또 하나의 말이겠죠. 그냥 양의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트 5 자체는 그냥 여러분들 알는 루트 5예요. 그래서 제곱근 5는 그냥 루트 5다. 루트 5를 우리가 이렇게 제곱근 5라고도 한국말로 읽을 수 있겠고,
자, 제곱근 5랑 5의 제곱근 요 순서를 바꿈으로써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5의 제곱근이 먼저 떠올리시면 되겠고, 제곱근 5라는 말은 앞으로 만나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곱근 5, 그다음에 5의 제곱근의 차이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할 만한 주제들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제곱근은 뭐냐,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이제 루트를 등장시키기도 하죠. 루트 64의 제곱근은 얼마냐. 자, 이렇게 마이너스 5 제곱의 제곱근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면 너무 이제 머릿속에서 2단계 정도를 생각합니다. 2단계. 그걸 이제 암산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특히 여기에, 자, 뭐 음의 제곱근 이런 표현들을 이제 넣게 되면 여러분들 더 중간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한 박자 쉬고 이걸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죠. 그러면 25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줬을 때는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의대로 갑니다.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들 중에서, 그쵸? 음의 제곱근이니까. 어쨌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죠. 항상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의 결과가 뿔마 5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찾는 25의 음의 제곱근은 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2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5일 텐데, 이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 5를 떠올리는 건 생각보다는 헷갈려요. 조심해요. 그 다음에 루트 64 역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8, 8의 64죠. 이게 8의 제곱인 거고, 루트 안이 제곱되어 있으면 이 8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성질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8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떠올려서 x는 뿔마 루트 8 이렇게 가면 되겠죠. 물론 여기서도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또 한번 조건을 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자, 이런 부분들, 미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한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자, 소수 마이너스 0.3의 제곱의 제곱근. 자, 0.3의 제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0.3의 제곱.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제 0.9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3의 제곱은 0.9의 제곱근이니까 0.3이겠다. 그래서 x는 뿔마 0.3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이제 소수를 계산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후로는 중2 때 잠깐 등장하고는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의외로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 이제 항상 분수를 떠올립니다. 소수가 살짝 헷갈리긴 해요. 자, 마이너스 0.3의 제곱,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플러스일 거고, 0.3은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의 제곱은 100분의 9입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0.3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정리해보면 100분의 9인 0.09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제곱해서 100분의 9가 되는 수, 역시, 이 소수는 역시 불편하니까 분수로 들어가면, 자, 0.09의 제곱근,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은 0.03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조심하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분수를 좀 접근을 해보면 제곱해서 100분의 9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100분의 9가 될 거고, 그쵸?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성질을 배울 텐데, 자, 루트 안에 100은 10의 제곱일 거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뿔마 루트 사라지고 10분의 3이니까 0.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의 0.9의 제곱근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중간 과정에서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수일 때 자, 제곱근 떠올릴 때는 분수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수를 꼭 중간에 점검용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약간 이제 성질에 걸려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문제를 이제 쭉 풀어본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